네, 이번엔 시장은 시장이고 또 기업은 기업입니다. 우리는 또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리스트 보니까요. 패션 업계, 코엘 패션, 슈피겐코리아, 알서포트 이런 기업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애널리스트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입니다. 박재일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부터 볼까요? 아까 제가 리스트는 쭉 알려드렸는데 네네. 박재일 연구원의 시각으로 그 네네. 기업을 보유하신 주주분들도 분명히 시청하실 테니까 네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예, 맞습니다. 코엘 패션부터 먼저 들어가 볼까요? 네네. 그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주식을 보시는 그 주주분들이 가장 보시는 포인트가 네. 지속적으로 브랜드하고 카테고리를 확장함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좀 주력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실적 모멘텀? 예,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큰 업체입니다. 네. 올해도 지속적으로 브랜드 및 카테고리를 지금 확대할 예정에 있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예정돼 있는 게 아디다스 그 트레이닝복 작년에 출시한 트레이닝복의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고, 그리고 아디다스 슈즈를 런칭할 계획이 있습니다. 슈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정도에 런칭할 계획이 있고, 작년에는 그 동사가 스포츠 슈즈를 처음 그 퓨마 향으로 처음 그 런칭을 했는데 네. 올해는 아디다스, 그러니까 좀 더 퓨마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인 아디다스를 출시함에 따라서 슈즈 쪽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나이키 선글라스, 기초 화장품 등 지속적으로 올해도 카테고리 및 그 브랜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의료업체가 이제 네.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예, 피해를 맞습니다. 많이 보는 업종 중에 하나 네네. 이렇게 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의외로 그 피해 가서 그 네네. 소비 자체의 행태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네, 맞습니다. 좀 독특하게 네네. 그래서 실적이 오히려 받쳐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웃도어 패션 같은 경우도 요즘은 여러분들이 가지 않고 개별적으로 막 하시는 이런 맞습니다. 것도 네.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네. 자, 그러면 이제 판매 채널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판매 채널에 따른 마진율 개선에 좀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좀 네. 많이 파나? 예, 그 판매 채널을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동사는 오히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의류 업체들은 좀 타격을 받았는데 매장에 있는 업체들. 네, 맞습니다. 동사는 매출액의 거의 95%가 온라인이고 네. 5% 정도가 오프라인입니다. 그 95% 정도 내에서도 한 80%가 TV 홈쇼핑 부분이고 그리고 15% 정도가 그 온라인 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가 3월부터 확산됨에 따라서 지금 그 소비자층 분들이 오프라인 소비보다는 약간 온라인 소비를 확대를 하였고, 그리고 동사가 이 때문에 그 동사의 매출액을 그 살펴보시면 그 1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TV 홈쇼핑 내 그 티커머스 및 그 홈쇼핑 티커머스 및 데이터 방송 그 온라인 비중이 50%까지 올라왔고, 네. 그리고 온라인 부분 내에서도 온라인 그 자사몰 그 비중이 17%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그 추이를 보면은 그 비중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거의 5% 수준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마진율에 좀 시사하는 바는 그 TV 라이브 홈쇼핑 대비해서 그 데이터 및 티커머스 방송이 수수료가 10에서 15% 정도 좀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사 OP 마진으로 봤을 때도 한 1, 2% 개선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사가 그 원가 그 수수료 원가 개선을 위해서 이 티커머스 및 라이브 그 데이터 방송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서 마진율은 그 향후에도 개선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을 보니까 네네.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죠. 네. 저희 집에서도 저걸 구입했던 집사람의 그 네네. 소비 행태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살 뺀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성공을 하고 계셔서 저희 마나님은 자, 좋습니다. 뭐 소비자가 있다라는 건 네, 직접적인 또 영향이니까 네네. 네. 간접 광고는 아니고요. 네네. 자, 코엘 패션은 그러면은 네. 아디다스라고 하는 아까 그 유명한 브랜드 스포츠 네네. 라인 이것도 좀 들었고. 자, 경쟁사 대비 주가 수준이 네. 현재 어떤지 시가총액을 보니까 5천억이라서 적지는 맞습니다. 않아요. 네, 맞습니다. 작은 규모는 아닌데. 그러네요.
그 올해 실적을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912억 원으로 그 19.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870억 원으로 14.5%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의 배경이 일단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디다스 관련 브랜드 추가 런칭에 따른 실적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동사가 작년에 그 직수입 해서 이제 유통 판매하는 캘빈 클라인과 엠포리오 아르마니 언더웨어가 지금 온기 실적 반영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전반적인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 주가 수준에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된대요. 아, 네. 네, 들으시는 분이 지금 숨 넘어가는 것 같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은 한 거의 지금 8배, 그러니까 8.8배 캘빈 클라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언더웨어.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실적이 그러네. 코엘 패션하고. 네네. 이게 브랜드를 사실 얘기해 줘야지 네. 그 기업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뭐 강적 광고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네. 어차피 저거니까. 네. 그러면 저 그 지금 현재 TV 홈쇼핑에서 판매 중인 캘빈 클라인이라는 저 브랜드 언더웨어 브랜드가 네네. 그 동사가 디자인부터 제작 그 유통 판매까지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만 차입해 와가지고 뭐 예, ODM, OEM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 개념하고 좀 다른 달라요? 개념인데 왜냐면은 그 디자인부터 유통 판매까지 그 모든 것을 동사가 전담해서 하고 있기에 그러네. ODM하고 OEM은 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군요.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좀 나가는 화면은 좋고 네네. 그다음에 아테스토니 예, 아테스토니. 이건 뭐예요? 이것도 이게 브랜드인가? 예, 명품,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명품 브랜드인데 구두로 많이 유명한 제가 브랜드. 잘 몰라가지고. 남성 구두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의 그 의류 관련 라이센스를 동사가 가져왔고 네.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 아테스토니 여성 의류 라인업을 본격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저 영어로는 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커밍 스텝도 브랜드입니까? 예, 브랜드입니다. 여성 저 커밍스텝이라는 브랜드는 여성 의류 전문 브랜드인데 저 브랜드도 지금 올해 하반기에 의류를 런칭해서 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언뜻 들어도 이 언더웨어 쪽이나 아니면은 약간 특수한 그런 레깅스라든지 이런 쪽이 원단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적인 예, 맞습니다. 뭐 그런 의류 이런 쪽도 한번 진출을 할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아닌가? 그쪽 제가 언더웨어는 뭐 항균 이런 거 옛날에 뭐 광고들 많이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쪽을 한번 그 체크를 해보면 네. 이쪽 관련해서 상품을 준비하고 있진 아직은? 지금 동사는 그쪽하고는 지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지속적으로 한번 제가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코엘 패션을 한번 알아봤고요. 네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슈피겐 코리아입니다. 익숙한 기업이기도 한데 네네. 이게 스마트폰 케이스로 유명한 네,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좀 어때요, 요즘? 슈피겐 코리아는 요새 그 주가 상승의 그 모멘텀이라고 요새 주가 상승이 되게 일주일 동안 거의 한 50% 정도의 상승 많이 추세를 올랐지. 보였는데 그 주가 상승의 제일 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본업이 올해 그러니까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는 면도 있지만 그 시장에서 지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은 네. 그 아마존 관련한 그 풀필먼트 사업이라고 세이버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회사가 지금 현재 슈피겐 뷰티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화장품. 예, 맞습니다. 이 네. 뷰티라는 그 자회사가 지금 아마존에 대한 그 수주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아직 수주로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수주 그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선반영을 해서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 이게 정말 수주로 이어진다면은 동사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보다는 확실히 리레이팅 요인이 되고 그 리레이팅을 받는다고 하면 이제 한 12배, 13배 정도는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동사의 주가가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수주가 가시화가 된다면. 네. 그리고 또 그 추가적으로 본업을 말씀드리면 본업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동사가 그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애플 비중이 2019년도에 50% 정도고 삼성이 한 20%, 그다음에 화웨이가 한 15%, 기타 10%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애플 비중이 절대적인데 올해 잘 아시다시피 애플이 4년 만에 그 4월 달에 SE2라는 그 보급형 모델을 출시를 SE2, 했고, 그렇죠. 예. 출시를 하였고 지금 현재 그 1차 출시국인 뭐 미국, 유럽 그리고 2차 출시국인 뭐 한국,
등 그 출시한 나라마다 거의 매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동사도 지금 현재 좀 그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은 S22가 잘 팔림에 따라서 동사의 케이스 또한 지금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애플이 아이폰 12를 지금 5G 모델이 적용된 그 12를 출시할 예정에 있어서 올해 애플향 그 신규 제품 출시에 따른 그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사가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은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 대비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는데, 네. 그 1분기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한 배경 중에 하나가 슈피겐 코리아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동사가 그 중국 업체들이 그 최대 경쟁사로 중국 업체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 그 아마존 미국으로 물류가 못 넘어가면서 중국 업체들이 아마존에서 판매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그 물류 창고에 있는 물류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미국 그 직배송하는 시스템을 동사가 그러한 방식으로 판매를 했었어서 그 경쟁사들은 못 팔았는데 이에 따른 반사 수혜를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1분기도 호실적이고 2분기는 SE2 판매 호조와 그 이러한 영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쟁사가 그 판매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반사 수혜가 2분기까지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2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네네. 저렇게 엎어져서 떨어지면 잘 깨져요. 네네. 화면 쭉 나가더는데 그러니까 보호 케이스를 사실 안 쓰기가 애매모호해서 요즘 또 이제 그 뭐 코로나 때문에 언택해서 네. 뭐 또 소비 저쪽으로 데이터 소비가 많잖아요. 네네. 하여튼 케이스 시장이 의외로 잘 되고 있다라는 거. 네네. 혹시 김명균이라는 사람은 아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슈피겐 코리아의 화장품 담당하고 있는 사람 실명인데 실명을 까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잘 아는 저기 지인이라서 네네. 회사 잘 됩니까? 물어봤더니 잘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첨언을 쓸데없이 드려봤어요. 아닙니다. 자, 마지막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R 서포트 요즘 또 이슈가 큽니다. 이 언택트 대표주로 이야기되는데 R 맞습니다. 서포트 가볼까요? R 서포트는 좀 생소하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기업 개요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네. 동사의 그 주력 사업은 원격 제어 및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표적인 동사의 제품으로 리모트 콜이라는 원격 제어 제품이 있고, 리모트 뷰라는 그 원격 지원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크게 리모트 미팅이라는 화상회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관련해서 동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좀 전망을 하는 이유는, 일단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그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동사의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지금 판매가 좀 호조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외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증권사를 그 중심으로 비대면 영상 상담 서비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네. 이 비대면 영상 상담 서비스를 진행 시 그 동사의 소프트웨어가 약간 적용이 금융권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90%이기 때문에 동사의 소프트웨어 판매가 좀 이 서비스 출시에 따라서 증가한 면이 있고, 그리고 이외에도 동사가 뭐 디지털 샤이니지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등에도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공장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팩토리 비중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광고 쪽에서도 디지털 샤이니지 광고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동사가 이러한 전반적인 디지털 관련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를 좀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동사의 수출 비중 중에 90%가 잠시만요. 말씀하신 대로 끊어서 그런데 이제 동사라는 표현은 이제 굉장히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문어체라서 네네. 말씀으로 표현하실 때는 그냥 이 회사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근데 이제 동사가 동사 그러면 무슨 동사지 들으시는 네네. 분들은 네네.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제가 주제 넘게 잠깐. 아닙니다. 네. R 서포트 계속 말씀드리면, 네. R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본향 매출이 수출 내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꽤 크네요. 예, 일본이 수출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텔레워크라는 원격 근무를 장려하는 이러한 문화를 정부에서 지금 장려를 하고 있고, 이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였는데 일본 정부에서 이거를
2021년까지 35%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텔레워크를 장려하는 분위기고 이 텔레워크 확산에 따라서 동사의 그 원격 제어 프로그램과 원격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일본 향으로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일본도 또 특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가 지금 4월부터 좀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동사의 일본양 매출이 4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2분기 실적이 동사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2대 주주인 NTT 도코모라는 그 일본 내 1위 통신 업체가 있는데 네. 여기서도 지금 그 가입자가 대충 한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한 2,300만 명 고객이 그 동사의 그 모바일 그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분에 대한 그 매출액이 연 한 5, 60억 정도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직 그 나머지인 4,600만의 그 고객들은 그 추가적인 그 사용 잠재력이 있는 고객군이기 때문에 그 NTT 도코모 향으로도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일본양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소포트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기업 몇 가지 알아봤고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박재일 스몰캡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